페드와치 보시면은 그냥 제가 뽑아낸 거는 FOMC를 기다리면서 성장도 좋고 소비도 계속 좋아요. 거기다 디스인플레이션까지, 골디락스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FOMC 파워를 쳐다보고 있는 카툰이에요. 이것도 예, 챗GPT로 그린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였는데 지지난주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보면은 하나도 안 바뀌고 12월 것만 한 칸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 위에 있던 33.6하고 33%였는데 보시면 33.2하고 34. 그래서 뭐 여기 왔다 갔다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할 거냐 5번 할 거냐 이것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두 개 양쪽 부분의 확률에 있었을 때 15%였는데 여기가 11%니까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이제 그 오히려 하락 쪽으로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5월 1일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6월이 되는 게 적정하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한 6월에 하고서 쭉 내리는 게 그냥 제일 적절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미리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 해서 1% 정도 내리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뭐 이 정도 그림이 되는 게 저는 그냥 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뇌피셜이에요. 뭐 왜 이래야 되냐는 뭐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리 빨리 내리는 걸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3월 같은 경우도 이제 5.5 동결 가능성은 뭐 52.3에서 52.9니까 거의 똑같죠. 예. 그리고 제일 키는 여기 12월물이 바뀐 건데 솔직히 퍼센티지 보면 큰 차이 안 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FOMC 코멘트에 따라서 이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변동이 이쪽으로 붙을지 이쪽으로 붙을지 결정이 더 될 것 같아요. 여기 애매하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숫자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6월 달로 얘네들이 한 칸씩 올라와서 6월 달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6월부터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렇게 5번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가든지 그래서 4%대 정도에 맞춰주는 게 그냥 제일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코멘트에서 금리 급등하면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QT나 BTFP 얘기를 할 거고 QT는 결국은 장기채 물량에 대한 수급 부분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BT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소형 조그마한 은행들을 도와줬던 거니까 이제 그거를 빼주겠죠. 아비트러리성으로 돈을 벌고 개핑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였는데 그 부분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를 보고 듣고 그 방향 결정 증거대로 가주면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조금 덜 먹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브 자체를 보시면 거의 요즘 이 일주일 동안에 이거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차트로 그려진 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를 앞두고 전체 커브 자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원먼스짜리가 기준금리 위보다 더 위에 있어서 계속 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작은 부분이 계속 한 달짜리로 뭔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평평해져야 되는데 지금 페드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짜리로 뭔가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BTFP가 연관이 있는 건지 RRP 연관이 있는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커브상으로 보면 여기 뭔가 한 달 동안의 이벤트는 분명히 뭔가 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한 달짜리 롤오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한 달짜리 계속 이제 팔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리고 이제 커브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OBP, 1BP 별로 큰 축소가 없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역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더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 지금 이제 0이 이 부분이 0이니까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그 10년 2년은 이제 뚫고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걸 실제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이크로 2년 금리가 있고 국채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국채 금리로 이제 스프레이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걸로 하니까 실제로 캐리 부분에서 깨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비드오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그냥 금리 선물로 하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선물로 하면은 마이크로 10년, 2년 금리 선물이 있거든요. 그냥 금리로 나와요. 가격으로 안 하고 채권으로 안 하고. 그게 이제 이게 코드인데 M2YG 24 치면 24년도
이게 G가 2월 만기, 예, 그래가지고 2월 달 만기로 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월 말 만기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럼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봤을 때 이거 두 개 빼면은 금리 차가 12bp예요. 근데 지금이 얼마인가 하면 19bp예요. 그죠? 그럼 7bp만큼은 이미 한 달 뒤에는 더 줄어들어 있을 거라고 이미 여기 가격에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달 뒤에 시작하는 한 달 이 금리에 예상되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급으로 만들고 이 수급을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선물이나 아니면 채권으로 복제를 하고 있겠죠. 해지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금액도 마이크로에서 굉장히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 포인트가 1000불인가 밖에 안 돼서 증거금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일드 커브 트레이딩 하면은 이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이 19인데 12니까 더 줄어드는 거니까 이 다음 달에 가서 움직이면 한 12bp 정도 없어지면은 여기 0으로 바뀌겠죠. 이번에 FMC에서 뭔가 코멘트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나오겠죠.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된 다음에는 침체가 오더라. 뭐 이런 것서부터 또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